평범한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루에 대략 5만 개의 생각이 들어왔다 나간다. 다행히 우리는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떨쳐버리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있다. 생각 떨쳐버리기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이다. 덕분에 우리는 혼란, 불안, 과도한 자극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과도하게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 이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머릿속에 일어나는 무수한 정신활동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신경쇠약에 걸려 쓰러졌을 것이다. 생각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작위로 불쑥 나타나는 것 같다. 생각을 통제하는 힘은 생각이 떠오른 후에 시작된다. 당신에게 그 문제에 대해 계속 생각하거나 흘려보낸다는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해야만 그런 통제력이 생긴다. 어떤 생각이 필요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있다. 하지만 뭐가 불필요한 생각인지 잘못 판단하면 공경에 처한다. 예를 들어 침실을 페인트 칠하는 생각은 그냥 무시해버릴지 모르지만 인생이 얼마나 끔찍해졌는지에 대한 생각은 그러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떤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고 떨쳐버리면서 어떤 생각은 마치 그것이 살아있어서 움직이기라도 하는 듯 분석하고 또 한다. 원한다면 언제나 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생각을 버리는 기술을 연습하다 보면 그게 얼마나 쉬운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정서적 행복을 방해하는 생각들을 떨쳐버리는 방법을 배우면 기분은 훨씬 나아진다. 기분이 나아지면 긍정적 순환이 시작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덜 들어오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그걸 털어버릴 수 있다. 잠시 당신이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괴로워하며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하는 중이다. 그러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연기 냄새를 맡는다. 아래층에 아이들이 산다는 사실을 아는 당신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뭔가 도울 일이 있을지 보려고 아래층으로 달려간다. 이때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불이 났을 때 그 전에 하던 당신의 생각은 어떻게 됐는가? 그 생각은 어디로 갔는가? 간단히 말하면 당신은 그 생각을 털어버렸다. 당신은 불이 났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가난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실 이렇게나 단순한 문제다.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다른 일을 보러 갔을 때 당신은 그 생각의 부정적인 효과에서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스스로를 불쌍하게 느끼지 않고 다시 기운이 났고 심지어 위기 상황에 도움이 될 돈까지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느낌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생각과 관련된 감정들이 찾아왔다. 당신의 재정 상황과 관련해서 느꼈던 그 부정적인 감정이 다시 돌아오는 길은 똑같은 문제를 다시 생각하는 것뿐이다. 세상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화재에 대처한 후 곧바로 원래 했던 생각으로 돌아온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자신을 고문한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지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이 행동을 멈출 수 있는 힘은 당신에게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란 자각이다. 인간에게는 의미 없고 파괴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 있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떨쳐버릴 동기는 아주 많다. 그렇게만 한다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고 당신의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시간에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곤란한 문제와 고통스러운 사건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해결책은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단지 시간이 지나간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드물다. 실제로는 생각 내려놓기가 바로 정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요인이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이라면 아주 높은 수준의 마음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부분 생각을 내려놓아서 어느 정도 정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데도 스스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 과정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음번에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들은 또다시 똑같은 패턴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부정적인 생각을 털어버리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면 자유롭게 계속 좋은 마음 상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뭔가를 극복할 때 시간은 사실 별 상관이 없다. 10년 전에 일어났던 10분 전에 일어났건 상관없다. 시간의 흐름이 정말 시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결정적 요인이라면 일정 시간이 흐르면 모두가 문제들을 극복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안다. 여기에는 의미심장하고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문화적 혹은 사회적 시간대를 설정해서 어떤 상황을 극복하거나 회복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힘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면 그걸 극복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은 현재에 없다. 대개 어떤 종류의 실패를 극복하려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그건 그 일이 일어나고 7일 후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해 생각하길 멈추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생각해보면 그 일은 이미 끝났고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한다면 그 일에 대한 생각에 더 이상 관심을 쏟지 않고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털어버릴 수 있다. 그런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생각을 털어버린 결과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알게 되면 이런 생각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점점 더 매력을 잃게 될 것이다. 생각 떨쳐버리기는 당신이 배워야 할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일이다. 지혜란 당신이 여러 번 경험한 뭔가를 아는 감각이자 직감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한 번 운전을 배우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운전을 안 하다가도 운전석에 앉으면 완벽하게 운전한다. 지혜란 내면의 알미며 그 덕분에 당신은 다시 운전을 배울 필요 없이 운전할 수 있다. 지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 존재한다. 때로 당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그냥 알게 될 때가 있다. 이건 답을 찾으려고 생각을 깊이 하는 것과는 꽤 다른 경우다. 오래된 친구 한 명을 생각해보라. 그 친구를 왜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할까? 지혜는 당신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피해야 할지 말해준다. 이번엔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그 사람의 긍정적인 특징을 10가지 말해보라. 당신이 할 수 없다면 다른 누군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한다. 누군가의 긍정적인 특성을 줄줄 읊을 수 있는데도 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까? 그건 당신의 직감이 당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기 때문이다. 지혜는 생각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데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어떤 생각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생각을 피해야 할까? 한마디로 당신의 지혜가 말해줄 것이다. 당신의 느낌은 당신의 생각이 작용한 결과물이다. 당신이 배우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고통받는 사람은 당신이지 당신의 배우자가 아니다.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생각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다.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을 때는 언제나 당신의 건강한 정신작용, 즉 지혜가 작동되고 있다. 지혜는 당신이 기분 좋을 때, 행복할 때, 당신이 이성적일 때 말을 거는 조용한 목소리다. 이때는 결혼 생활에서 뭔가 변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아차린 것이다. 이때의 지혜는 당신의 배우자를 안 좋게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분이 불쾌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지혜는 절대로 부정성에서 나오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지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지혜는 마음이 고요해질 때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당신의 내면에 있는 알매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나온다. 이 과정은 당신이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고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때 언제든 일어난다. 지혜는 단 한 가지 간단한 조건만 충족되면 항상 당신에게 말을 걸 것이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는 것이다. 그때 지혜가 작동되고 답을 찾을 수 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지혜란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지혜는 오래된 문제를 새롭고 신선한 방식으로 보는 것이다. 내면의 지혜를 발견할 때
습관적인 생각의 패턴에서 풀려나 행복과 내면의 평화로 가득 찬 삶을 향해 항해할 수 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지혜뿐이다. 그것은 당신의 길잡이가 돼서 언제 앞으로 나아가고 언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날지, 언제 듣고 언제 답을 기다려야 할지 말해준다. 역사상 현명한 사람들은 삶이 실제인 반면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허상이라는 것을, 그건 생각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문제를 만들어내고 터무니없이 부풀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혜는 아하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번 겪는 아주 분명한 경험이다. 지혜는 당신 내면에 있는 암의 감각이다. 그것은 진정 건강한 정신이자 평화로운 마음이며 인생에 많은 해답이 있다는 걸 아는 상태다. 지혜는 당신의 생각들 사이 빈 공간에 당신의 생물학적 컴퓨터가 꺼진 조용한 순간에 존재한다. 리처드 칼슨 저자의 스톱 싱킹이라는 책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그 일은 이미 끝났고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가끔 누구를 위해서 그 안 좋았던 일을 또 생각하고 곱씹고 심지어 몇십 년이 지난 일인데도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냥 떨쳐내질 못하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여태까지 해결 못했으면 이제 그만 놓을 법도 한데 생각하지 마 하면 생각이 더 나긴 하지만 사실 최고의 방법이 있긴 하잖아요. 시간이 딱히 흐르지 않더라도 나를 지금 당장 바쁘게 하고 몸이라도 막 움직여서 운동을 하러 가거나 하면 그래도 조금 나은데 가끔 그냥 마치 내가 작정한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그 나쁜 생각들을 또 계속 곱씹고 나를 자꾸 갉아먹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많으신 분, 그리고 그 많은 생각 때문에 괴로우신 분,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쓰인 거 아닌가. 단지 시간이 지나간 것 때문에 그걸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반대라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그게 사라졌다는 사실. 이걸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보통은 시간이 흘러서 잊혀진 거다. 생각해보면 아니잖아요. 정말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히 모든 게 잊혀지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로 마음 먹은 건 유치원 때 일까지 막 떠오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걸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10년 전에 일어났던 10분 전에 일어났건 상관없다. 뭔가를 극복할 때 시간은 사실 별 상관이 없다. 이 문장들이 되게 힘을 주더라고요. 꼭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지 않아도 잊혀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오늘 당장 겪었던 기분 나쁜 일들. 더 이상 그 기억에 관심을 주지 않겠다. 더 이상 곱씹지 않겠다.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람이 엮여 있잖아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시간을 쓰지 않겠다.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의 방향을 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명확한 정신력, 판단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상태에 있으면 그런 올바른 판단력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긍정적이기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평화로움을 선택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 일은 이미 끝났고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운 생각 때문에 힘든 하루를 보내신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마음이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